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월요일 아침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컨디션 난조로 잠겨 있으니까요.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 대한 기사가요. 정말 많은 페이지를 통해 쏟아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제가 리뷰 이야기는 좀 후반부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 마이리틀 히어로가 정말 많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쏟아졌을 만큼 언론사와 일반인들과 또 우리 대중들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 상당한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된 어제 시간대 기준으로 해석을 했을 때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맞습니다. 바로 모래알갱이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1위 기록이 이렇게 다시 한번 기사화가 된 겁니다. 지난 5일 발표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요. 이제 2주 연속 1위에 올라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6월 9일에서 6월 15일까지 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튜브 내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요.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도 1등, 런던보이도 4등, 임영웅님의 자작곡 뮤직비디오 2개가 이렇게 나란히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자, 제가 OTT 방송 시청 순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미운 오리 새끼를 좀 강조하다가 제가 그냥 얼추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전국구 시청률 결과를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자, 이 닐슨 코리아에서 이제 집계가 된 전국구 시청률이죠. 자, 이 전국구 시청률에 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이거야 사실 시간대도 다르고 이 드라마라는 특성상 좀 논외로 놔야 되지 않나. 좀 배제하고 논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쭉 보니까 2위에는 SBS의 미운 오리 새끼 다시 쓰는 육아일기가 있습니다. SBS의 워낙 간판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미운 오리 새끼와의 이 경쟁이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웨이브 OTT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실시간 2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굉장한 순위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쭉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KBS 같은 경우는 1박 2일이 8.0% 그리고 6.2%의 시청률을 기록한 TV농장이 4위. 전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KBS 9시 뉴스가 있고 그 다음 순위를 보니까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2가 5.8%로 공동 5위 그리고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가 5.4%로 7위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국 노래자랑이 4.8%로 8위 그리고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3.9%로 9위를 차지했다. 물론 이 순위 역시 복면가왕의 시청률보다 높았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낮은 시청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아쉽다, 아쉽지 않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물론 시청률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방송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많은 팬분들에게 있어서는 임영웅님이 헌정하는, 따지고 보면 임영웅님이 팬분들에게 헌정하는 개념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물론 대중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촬영된 예능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임영웅님의 시청률이, 사실 팩트는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왜 초반부에 나왔던 6%대의 시청률에서 이렇게 3.9%로 하락을 하게 됐느냐. 제가 이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운 오리 새끼. 이 워낙 일요일 저녁에 보는, 그러니까 습관적인 시간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만 해도 아침 첫 영상을 6시에 꾸준히 3년 동안 올려오다가 제가 9시로 살짝 바꾸려고 했었던 한 1, 2주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제 유튜브의 조회수와 임영웅님의 시청률을 비교할 수조차 없지만, 굳이 예를 좀 든다면 정말 저도 그 당시 때 조회수가 한 50% 정도는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영상이 뭐 엄청 잘 만들어졌다 아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 시간대에 방송 프로그램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튜브에서조차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뉴스를 대표하는 KBS 9시 뉴스가 왜 시간대를 바꾸지 않고 계속 9시에 뉴스를 방영하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건 굉장히 방송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팩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 주에 방영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 일요일로 요일이 변경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KBS가 더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 때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요 바뀌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는 이 시간표를 자신들도 헷갈려가지고 똑같이 토요일이라고 자막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자막이 나중에 수정이 됐죠? 근데 문제는 뭐 그 영상을 보고 헷갈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제가 온라인 댓글들을 보면 그 시간대에 방영하는 줄 몰랐다, 토요일날 하는 줄 알았다, 뭐 등등등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KBS에서조차 자신들이 판권을 구매해가지고 지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방영하는 그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토요일에서 일요일이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참 사람이 일반 대중들에게서는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력을 좀 끼쳤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간대도 갑자기 변경된 거에 비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SBS 저녁 일요일 아주 간판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기에서도 좀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이 시청률이요, 평균 어떻게 나오냐면 보이세요? 제일 많이 나온 게 15%, 그리고 15%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14%대, 12%대, 다시 10%, 12%, 평균 10%를 상회하는 엄청난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일요일 저녁 시간대에 거의 국민의 대다수가 드라마 아니면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예능 방송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토요일보다도 더 막강한 방송 프로그램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웬만한 드라마 시청률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와 안 그래도 토요일로 변경된 임영웅님의 지금 이 마이 리틀 히어로의 이 시간 변경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좀 영향력을 분명히 끼쳤던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이 마이 리틀 히어로의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진솔한 모습, 축구하는 모습 등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방영이 됐죠.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중에서 지금 바로 직전 방송 요 당시 때의 시청률들을 생각해 본다면 임영웅님의 이 LA 콘서트 때의 무대 모습이 나오는 요 방송편들이 확실히 시청률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떠나놓고 본다 하더라도 임영웅님의 이 노래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시청률에 영향을 좀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뮤직필름이라고 해서 이것을 고려하여 임영웅님의 정규앨범 수록곡들과 모래알갱이 등이 이렇게 프로그램 끝나는 후반부에 위치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하지만 이 결국에는 임영웅님의 말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를 촬영한 예능 방송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영웅님이 여기에서 좀 더 자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재미를 추구하고자 정말 좀 많은 게스트를 섭외하고 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일상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예능방송 프로그램처럼 뭔가 미션 수행이 많고 임영웅님이 더 막 망가지고 가수로서의 모습보다는 예능인으로서의 모습을 더 보여줬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대중들에게서의 시청률은 좀 더 높았을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호화 게스트를 섭외했다라면요. 지금 대다수의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할 때 이렇게 임영웅이란 가수 한 명만이 오로지 등장하여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잘 없습니다. 또 임영웅님처럼 자신의 일상적인 브이로그라고 하죠. 이 브이로그 형태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도 거의 본 일이 없어요. 대부분 그런 거는 대다수의 연예인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곤 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의 시청률 하락이 물론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땐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팬분들 사이에서는 만족했다, 아니다, 시청률이 하락해서 속상하다,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간판 예능 방송뿐만이 아니라 토요일에 방영하던 그 날들에도 정말 유명한 예능 방송 프로그램 나아가서는 드라마들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과 직접 경쟁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또 급작스럽게 변경이 된 부분이 사전 고지조차 KBS 측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점 등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다 고려했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다른 연예인들처럼 더욱더 자극적이고 또 더욱더 많은 게스트들을 섭외하여서 정말 시청률 상승을 위한 어그로와 자극적인 내용이 많았다면 시당초 시청률은 더 높게 나왔을 겁니다. 정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말 임영웅님이 시청률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자신과 인연이 있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콜센터에 등장했었던 유명 연예인들 또 임영웅님과 함께 콜라보를 하고 싶어하는 걸그룹, 아이돌, 배우들 자 이런 분들 만약에 게스트로 섭외해서 LA에서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 촬영을 했다면요. 이거 10%대 시청률은 그냥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임영웅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거기에 핵심 이유가 전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시당초 시청률을 생각하고 임영웅님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면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유명한 그냥 막말로 이 엄청난 임영웅님의 시청률과 직접 정면 승부가 된 미운 오리 새끼 여기에 그냥 출연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씨가 오늘 아침에 올려놓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이 시청률에 대해서
OTT에서는 그렇게 높았는데 왜 전국구 시청률에서는 이렇게 낮아졌냐 막 저한테 메일도 보내주시고 막 댓글도 남기시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셨고 심지어 네가 한 말 틀렸잖아. 물론 제가 뭐 전국구 시청률은 말하진 않았지만 OTT 내에서 이 미운 오리 새끼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임영웅님의 이 웨이브에서의 실시간 시청 순위를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팩트가 맞습니다. 차라리 속상한 마음을 소씨에게 푸시고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트 히어로 시청률이 하락한 데에는 사실 숫자가 줄어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제가 앞에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많이 있다. 근데 제가 또 임영웅님을 무조건 신격화하고 하락한 걸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률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생각보다는 거기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제반적인 이유가 있으며 임영웅님이 애시당초 시청률에 집착하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점을, 그리고 시청률보다는 어떠한 의도로서 이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본다면 속상한 마음이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임영웅님의 광고 의상 소품을 볼 수 있는 본죽 나눔 바자회가 이제 내일 열린다라고 지금 점점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건내 입구 쪽 성수역 근처에 마련되어 있는 임영웅님의 히어로랜드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현수막 어떤 분이 당첨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본죽도 내일부터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본죽 본사 사옥 1층에서 이 전시도 볼 수 있고 임영웅님의 이 나눔 바자회, 임영웅님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임영웅님이 착용했었던 소품들 바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또 여기에 참여하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리뷰 이야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 어제 이렇게 마이 리틀 히어로 4편에서 이 스태프분들을 위한 오징어찌개를 마련을 하죠. 그래서 몰래 숙소에 빠져나와서 시장까지 가서, 근데 뭐 몰래 장보기는 이미 실패했죠.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임영웅님 재료까지 골라주시고, 사실 이때 임영웅님과 사진 찍었던 정말 많은 영웅시대의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당시에 올라오기도 했었고,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후담과 증언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날 임영웅님이 오징어찌개 장을 본 건 사실 팩트는 뭐였죠? 바로 고생하는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직접 손으로 만들어준 요리를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징어 손질하는 거 보면 임영웅님이 결코 저게 경험이 많거나 여러 번 해봤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요리를 대접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은 이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요리를 자신에게 매번 만들어주신 엄마가 너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게 결국 SOS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징어 다 썰었고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뚝뚝 이렇게 썰어라, 저렇게 썰어라. 저도 이 마음을 아는데, 저도 제가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무슨 요리를 할 때 저희 어머니한테 뭘 좀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혼내죠? 그냥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답답한가 봐요. 그래도 영웅님의 어머님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결국 반으로 자르라고. 이 마음은 왠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물어봤을 때 저희 엄마가 저렇게 답답했는데, 이거 아들들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 장난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일부러 장난치는 거죠. 모른 척 해가지고 엄마 답답하게 해서 이렇게 막 일부러 저렇게 하게끔 만드는 저런 장난기는 아마 대한민국 모든 아들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어머님에게 잘 코칭을 받아서 요리를 쭉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제가 참 보면서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요리를 하는 임영님의 모습도 참 보기 너무 따뜻한 것도 사실이기도 했지만 제가 참 보면서 놀라웠던 건 결국 이 요리가 굉장히 만들기 간편해 보이지만 또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 재료 손질해서 썰어야 되고 이렇게 임영님이 안경에 김까지 끼면서 만든 요리인데 이게 참 놀라웠던 게 이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맛이 없는데 괜히 맛있다라고 또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 맛 없는데 맛있다라고 이 리액션 해주는 그게 또 불편할까봐 걱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요리를 해주면서 맛없는데 맛있다라고 거짓말 해주는 게 오히려 좀 미안해서 그게 오히려 내가 신경이 쓰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존재하겠습니까?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은 정말 남다르구나 라는 걸 좀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이런 임영웅님의 마음이 잘 담겨서 요리가 이제 만들어져 가죠. 그러면서 최대한 맛있게 만들자라고 했는데 결국 요리를 먹은 스태프들은 진짜 감동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슈퍼스타가 이렇게 요리를 대접한다라는 게 이게 어디 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맛이 없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요리를 했다라고 말하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저 사람은 인성이 정말 남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사실 슈퍼스타가 그냥 라면만 끓여줘도 맛있다고 먹어야 될 판인데 야 이렇게 오징어 찌개까지 만들어주고 결국 어머님과 이렇게 통화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런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기 너무나 훈훈했었던 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훈훈한 모습이 지나가고 나서 임영웅님이 마켓에 들러서 또 딱 이렇게 옷을 입어보고 했죠. 근데 이런 장면은 사실 뭐 우리가 워낙 예고편으로 많이 봤던 모습이라 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는데 야 저렇게까지 디스카운트를 하다니 역시 절약 정신이 좀 몸에 배어있는 임영웅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대목 중에서 저는 좀 놀랐던 게 이 옷을 활용하긴 했어요. 사실 이게 모래알갱이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 임영웅님이 이 자켓을 입고 나오진 않지만 손에 들고 나오는 뒷모습이 좀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 자켓을 활용하기는 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 뭐 결국 임영웅님이 이제 후반부로 갑자기 탁 전환이 되면서 이 모습이 저는 좀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이색적이었냐?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유일하게 이제 이찬원님이 아닌가라고 가장 먼저 전달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그죠? 되게 신기하죠? 왜 안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임영웅님이 결국 알아보면서 잠깐만 대박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찬원님과 닮은 옆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사실 이찬원님이면 임영웅님이 존댓말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궁금하고 아니 이 대목이 요번에는 어제는 공개가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또 공개가 안 됐어요. 참 감질맛이 좀 났었던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천사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지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누구일까요? 이게 아직 공개 안 된 장면들이 있거든요. 임영웅님이 이 모래사막을 쫙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라던가 경비행기를 타는 모습들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왠지 현지에 있는 유튜버나 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임영웅님이 이 연예인을 많이 알아보기도 하지만 연예인이라기에는 좀 평범한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임영웅님이 알아볼 만한 사람은 운동선수, 축구선수여야 하는데 축구선수가 굳이 이 대목에 LA에서 등장할 이유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마 여행 관련된 유튜버가
외국에 있는 유튜버가 임영웅님과 접선을 한 게 아닌가. 왜냐면 임영웅님이 또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건 다음 주 마지막 5편에서 최종적으로 드러날 부분인데, 소시는 여행 관련 유튜버가 아닐까. 뭐 어떤 형태든 좀 유튜버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요렇게 한번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뮤직필름이 또 공개가 됐죠. 저번에는 이 우리들의 블루스였는데 이번에는 연애 편지가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임영웅님의 라이브가 쫙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후시 녹음이라고 해서 영상을 따로 촬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녹음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요번 연애 편지 뮤직필름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라이브라고 하기에는 이게 노래가 너무 음정 박자가 정확했거든요. 근데 와, 정말 라이브로 부른 게 맞다면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 연애 편지까지도 우리가 촥 뮤직필름으로 보게 됐다. 확실히 뭔가 임영웅님이 5편에서, 저는 아직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저는 얘라고 하는 성격인데요.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주에 방영될 마지막 5편 기대도 좋지 않을까. 자, 최근에 소시도 티켓팅했다가 실패한 콘서트가 있거든요. 아니, 소시 배신하는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자,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슈퍼스타 브루노 마스가 우리나라의 내한 공연을 지금 6월 18일 어제 날짜까지 딱 이틀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요, 엄청난 내한 공연으로서 지금 뭐 한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이 역대급 콘서트 현장에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갔어요. 배우이자 모델인 뭐 사람도 갔고요. 또 누구죠? 맞습니다. JYP 박진영 씨죠? 박진영 씨도 방문을 했고요. 또 보면은 아이돌들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모델들, 가수들, 몬스타엑스, 또 다른 아이돌들, 송은이 씨도 방문을 했고요. 여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했고, 블랙핑크의 제니도 갔고요. 그리고 이 브루노 마스 콘서트에 정말 많은 일반인 관계자들과 정말 많은 연예인들, 빅뱅의 지드래곤, 모델이자 배우인 이수혁 씨,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콘서트에 말입니다. 소씨가 가장 빠르게 단독 전달 드립니다. 자, 우리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깜짝 방문을 했다. 와, 놀랍죠? 이거 제가 제일 빨리 전달드리는 거 맞죠? 제가 이 영상을 아침 5시에 오픈을 했는데 제가 가장 빠를 거라고 감히 장담해 봅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깜짝 브루노 마스 콘서트에 방문을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팬분이 아마 사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영웅님의 사진 촬영을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엄지척을 촥 해주는 임영웅님의 이 여유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브루노 마스라는 가수가 일반인들에게도 그리고 가수들에게도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뭐 마이클 잭슨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지금 최고의 슈퍼 가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브루노 마스가 굉장한데, 임영웅 님도 브루노 마스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콘서트장에 방문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저녁에 임영웅 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봤지만 임영웅 님은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브루노 마스의 콘서트 현장에 있었다. 정확하게는 이 브루노 마스가 올림픽 주경기장이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체조 경기장에서는 수영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객이 오기 때문에 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브루노 마스가 초대형 대규모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임영웅 님도 함께 방문을 했었다. 그래서 깜놀 포착에 대해서
제가 이 사진을 또 공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또 인스타그램에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다른 가수의 공연이지만 임영웅님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길 줄 아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가면 지금 이 임영웅님처럼 관객석에 앉아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임영웅님도 누군가의 관객이 돼서 저렇게 공연을 본다. 아마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된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